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11강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광복 이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민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벌이고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받았는데 여운형이 조선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건국을 준비하기 위해 광복 직후 결성된 자치조직으로 치안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승만과 김구 등 국외 독립운동 세력이 귀국,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를 수립하며 건국을 준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각각 남과 북에 군대를 주둔시키는데 이것이 38선이고 냉전이 심화되며 정치적인 분할선으로 변모하게 되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미소 공동위원회도 알아두셔야 하는데 먼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1945년 12월 열렸던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소련의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였던 회의를 말하는데 한반도에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하게 하고 최대 5년간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 즉 유엔의 위임을 받은 나라가 아직 자치 능력이 없는 지역을 일정 기간 통치하게끔 하였으며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를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우익과 처음에는 신탁통치를 반대하였으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던 좌익이 대립을 하게 되고 1946년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시킬 단체의 자격 문제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며 결렬되게 되죠. 이러자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이 이념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좌우 합작운동을 펼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1947년 열렸던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미소 간의 냉전 심화, 좌우익의 갈등으로 성과 없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일 정부 수립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었는데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 수립을 결정하였으나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선거 가능 지역에서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하죠. 이에 김구와 김규식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막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1948년 4월 북한에 남북협상을 제안하여 남북 지도자 간 모임을 가졌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여 제주 4.3 사건, 순천 1019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제주 4.3 사건은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주한미군 즉시 철수를 주장하는 좌익계 제주도민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관공서 등을 습격하였으며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이 일어난 사건이고 여수 순천 1019 사건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 명령을 받은 국군 14연대가 진압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되는데 김구와 사회주의 세력은 불참하였고 선거 결과 재헌 국회가 구성되게 되는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정부임을 표방한 재헌 헌법을 선포하며 대통령 중심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게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12월 유엔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하게 되죠. 북한도 정부를 수립하였는데 19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어 토지개혁과 토지와 공장의 국유화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제정 공포하며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 이후에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친일 행적을 벌인 600여 명을 조사, 이들 가운데 200명을 기소하였는데 이들 중 박응식, 노덕술, 최린, 이광수, 최남선 등 12명이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보석이나 형 집행정지로 1950년 대부분 풀려났지만요.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친일파 청산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죠. 또한 1949년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1950년 농지개혁을 실시하는데 정부가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토지를 사들인 후 농민에게 돈을 받고 분배하여 대부분의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25 전쟁에 대해 살펴보면 남북한 정부가 수립된 후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자 38선에서 남북 간 소규모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북한은 소련과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후 각종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고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있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북한군에 편입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1950년 1월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하는데 한반도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감행하여 6.25 전쟁이 시작되는데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하게 되자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유엔군이 파병되어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다시 전세가 역전되고 1951년 일사후퇴를 한 후 서울 재탈환을 이루어내고 38선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다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3년 7월 27일 1951년부터 휴전회담이 진행되었으나 포로 교환 휴전선의 위치를 두고 2년간 대립 끝에 휴전협정을 체결하며 6.25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죠. 6.25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 전체 인구의 6분의 1인 500만 명이 사상하였고 수많은 전쟁 고아와 이산가족이 발생하였으며 각종 산업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전 국토의 황폐화가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적대감과 이질감이 높아져 분단의 고착화가 일어났고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반공을 내세워 정권을 연장하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패전의 책임을 반대파에게 떠넘겨 제거하고 독재를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주장을 한 인물의 활동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 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자, 제시된 내용은 김구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제시된 보기 중에서 김구에 관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1번 좌우 합작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죠. 좌우 합작위원회는 여운형과 김규식 등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자, 이것은 이승만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4번 50 총선거에 참여하여 전국을 주도하였다. 자, 50 총선거에는 김구와 공산주의자들이 참여하지 않았었죠. 4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5번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 자,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48년 2월 UN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를 결정하자 김구는 남북협상을 추진하였었죠. 비록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지만요.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친일파 청산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1948년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친일 인사를 조사하였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600여 명을 조사해서 200여 명을 기소했었고 12명 정도가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자, 3번 광복 후 친일파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이승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민특위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제헌국회가 1948년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친일 인사를 조사하였었는데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가지고 반민족 특위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맞는 표현이죠?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가 신탁통치 반대 집회, 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지지 집회. 자, 1번 나는 좌익 세력이 주도하였다. 이것은 아니죠. 신탁통치 반대 집회를 한 것은 우익 세력이었습니다. 2번 나는 우익 세력이 주도하였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지지 집회는 우익 세력이 아니라 좌익 세력이 주도한 것이죠. 3번 가 나의 운동으로 좌우의 대립이 심해졌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 국내에 알려지자 신탁통치 수용을 놓고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본격화되게 되죠.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가는 임시정부 수립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입장이었다. 이것은 아니죠. 5번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 나의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탁통치 반대 집회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지지 집회는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 국내에 알려지자 일어난 일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기역 남북협상 추진, 니은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디귿 미국이 한국 문제 유엔 상정, 리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개최입니다. 자, 우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통치와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 뒤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결정하였으나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선거 가능 지역에서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이에 김구와 김규식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받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1948년 4월 북한의 남북협상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리을, 니은, 디귿, 기역이 맞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연표의 가 시기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950년 9월에 인천 상륙작전과 1951년 1월에 1.4 5태 사위가 가 시기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북한군이 낙동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자, 이것은 인천 상륙작전 전의 일이죠. 그러므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소련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것도 틀린 표현이죠. 중국군,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었습니다. 3번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이것이 맞는 표현이죠. 인천 상륙작전 후에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었었죠. 4번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자, 이것은 일사후퇴 후의 일이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요. 5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것도 인천 상륙작전 전의 일이죠. 그러므로 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역사 11강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